30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돈들이 들어오는데 방한기에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알트는 어떻겠습니까? 알트 못해도 1000% 가고요, 2000% 3000% 갑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100%씩 오르는 것들이 3, 4개씩 있어요. 이런 장이 안 올 것 같죠? 결국엔 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엑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고 많은 코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당장은 눌릴 수 있어도 결국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의 끝은 언제쯤 될지 오늘 한번 다뤄보겠고, 이 내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텐엑스 미디어 픽 기사를 좀 보면은, 자, 코빗에서 내년 가상자산 시총 최대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코빗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였거든요. 코빗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업비트가 1등이죠. 근데 업비트도 이제 점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빗썸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빗썸으로. 조만간 업비트도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한 거래소에다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시드를 분할해 하셔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도 괜찮거든요. 시드를 조금 분산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래소도 조금 분산시켜 놓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데 좀 안전합니다. 혹시나 또 FTX 파산 같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과 ETF 상장에 더불어 반감기까지 이 트리플 호재가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가 내년에 연달아 터지면서 여기 플러스 대선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크게 상승할 겁니다. 트리플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내년에 한꺼번에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세이고, 그런데 물론 중간에 결국에는 이 2억, 1억 찍겠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거든요. 지금 고작 이 시기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힘듦이 와도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고, 물론 이 구간에서도 수익 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로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힘든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한 12%, 15% 빠졌잖아요. 연고점 대비. 근데 이때 가면은 좀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면은 마이너스 막 20% 더 빠진단 말이에요. 총 30%가 빠지고, 이때도 30%. 상승하기 전에 마이너스 60% 빠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 삼켜내고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니까 그런 길잡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 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의 대이동 시작. 비트코인 시장의 300조 유입 관측도.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물로 불리는 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강세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큰 점을 지적하며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플러스 기관들까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MZ 세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것이다 라며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주 유력한 후보죠. 3개월 연속 월등히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주식을 거래하는 거랑 똑같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주식을 살 때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 사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기보다 다른 기업의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기관들의 자금은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많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 MZ 세대들이 점점 더 가상자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실제로 점점 작년보다 이 20, 30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10%씩 더 늘었더라고요. 원래 20%였는데 지금은 30%로 늘었다. 물론 시장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40, 50대들이 늘어난 비율보다 20, 30대들이 늘어난 비율이 훨씬 더 컸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추세를 고려해보면 약 1600억에서 2200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다. 30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돈들이 들어오는데 방한기에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재 비트코인
지표인 OI가 미결제 약정인데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상승 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데서 잡고 홀딩 중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수익 실현이나 뭐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한번 이렇게 깨져야 돼요. 깨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도 다 같이 깨져야겠죠. 그러면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도 항상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이 OI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여기가 아마 깨져야 될 겁니다. 깨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번 다시 그때 가서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한번 깨게 된다면 반등은 잠깐 나올 겁니다. 그때가 이 OI도 같이 깨지는 날이겠죠. 조금 상승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깨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단기 보유자 SOPR입니다. 이 실현 손익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가격의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든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 지금 이런 그림들은 단기적으로 약익절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점을 점점 낮춰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 가격 역시 이런 식으로 한번 깨겠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이 1구간 벗어나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보통 그랬죠. 이런 구간도 1구간을 벗어났을 때는 항상 이 반등이 나는 게 나왔습니다. 깨고 아래에서 비빈다면 이제 곧 반등에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닥을 한번 깼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아니면 사실상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 나와주는 게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이 아주 많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상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깨고 상바닥을 만들어준 뒤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 자리가 여기가 깨지고 비비는 곳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듯이 그게 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식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흐름이 ABC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게 맞죠. 깨지는 게 맞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매수세가 강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내고 여기서 다시 관망하는 겁니다. 관망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를 다시 깨러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해보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더 가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리고 1차 매수는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자, 근데 난 스윙이나 좀 장기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담지 마시고 정찰 변망 담아 보시는 겁니다. 담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해 준다면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정찰병 담고 떨어진다면 이런 데서 조금 더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 40K대가 깨지잖아요. 39K대로 떨어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이런 곳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BC가 완성이 되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40K부터 이 38K까지 이 사이에서는 90% 확률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결국에 내 평단은 이 근처에 있잖아요. 하락 눌림이 끝나면 결국에는 다시 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 큰 추세, 이 10월부터 올라왔던 이 큰 추세 하단을 다시 건드리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못해도 바닥을 찍었을 때 2, 3일 안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정찰병 떨어졌을 때 여기서 강력하게 물 타신다든지, 아니면 알트들은 빠지고 눌렸을 때 이런 데서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 B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보세요. 이 빨간선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가 정말 여기서 10배씩 올랐거든요. 10배씩. 거기도 10배 올랐고 이때는 한 20배 올랐고, 그러면 알트는 어떻겠습니까? 알트 못해도 1000% 가고요. 2000%, 3000% 갑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100%씩 오르는 것들이 3, 4개씩 있어요. 이런 장이 안 올 것 같죠? 결국엔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이 구간이다. 물론 이 파란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파란 구간에서 다시 이 녹색 구간으로 변할 수는 없거든요. 2011년도 때부터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있을 호재들, 빅 호재들이 4개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역변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그림으로 갈 건데 시간의 문제다. 오로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10배 이상 가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알트 여러분들 지금 뭐
10% 20% 뭐 많게는 마이너스 50%까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복구돼요. 이 시기가 되면은 정말 하루 이틀 안에, 길면 일주일 안에 모조리 다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200% 300%가 돼 있겠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밖에 안 남았다, 고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군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뚫어주니 상승,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뚫어주니 상승. 이때도 똑같이 지지받고 상승했죠. 지금도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뚫어주니 상승. 패턴은 조금 다르지만 그림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리는 시기가, 저는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랑도 비슷하잖아요. 뚫어 올리고 눌리고 결국에는 상승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고작 조금 눌리는 거거든요. 이때도 마이너스 20% 30% 이랬어요. 이때도 마이너스 20% 30% 20% 30%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땠어요? 미친 듯이 상승해줬잖아요. 한 20배 갔거든요, 비트. 이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구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던 거지, 결국에는 한 달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사실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여기 빠졌던 것 뿐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길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 횡보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기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한 달 정도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을 거치다가 결국에 상승해주지 않을까. 결국에 이 두 개거든요. 물론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패턴만 이런 식으로 달라질 뿐, 결국에는 여기가 있다, 200K까지 가 있다, 결국에는. 그죠? 이게 이렇게 가던 결국에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그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익 손실 비율을 좀 보면은, 이 녹색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가 과매도 상태인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 분홍색 기점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과매도 상태라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이때는 왜냐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자, 어쨌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밴드의 중앙선을 한번 터치할 수 있겠다 싶죠. 1차로 일단 여기, 그리고 한 번 더 깨진다면 분홍색 라인을 건드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이 2차 매수 구간. 그래서 1차는 정찰병, 2차는 본격적으로 담는 구간이라고 아까 차트 보면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 이런 지표에도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와 지표들, SOPR이나 이런 지표들 활용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얼추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오거든요. 그게 이런 구간이다. 그러면 확률이 더 올라가고 ABC 완성도 확률은 더 플러스 되고, 그러면 하락이 일단락이 된다. 그리고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숨고르게 하는 구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차트 한번 더 보고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24년, 25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